안녕하세요. 오사카 아즈마의 카롱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목소리가 아닌 얼굴로서 영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뉴스는요, 큰 타이틀 제목으로는요, 10만엔 급부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 방향, 이런 타이틀로 뉴스 기사가 나와서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정부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경제 대책으로 실시할 방침은 국민 1인당 10만원의 혜택에 대해서 소관하는 총무성의 담당자는 국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국부의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민 1인당 10만원의 혜택은 기존의 수입이 줄어든 가구당 30만엔을 대체하는 형태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들어갑니다. 한편 외국 국적의 주민들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트위터에서는 외국 국적, 무국적 시민에게도 일률적인 혜택을 해달라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무성의 생활지원 혜택 담당자는 이번 혜택 대상을 리먼 쇼크 후 2009년에 실시된 정액 급부금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액 급부금은 외국인도 혜택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외국인 주민들도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번엔 10만엔의 지급 대상을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할 방침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에 관계없이 주민기본대장,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국적에 관계없이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주소와 또 다른 장소에 거주 실태가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하네요. 참 다행이네요. 저희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국적은 한국이고 지금 영주권을 받고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이죠. 교포라든가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가고 단지 불법으로 있거나 또 저희가 구청에다 신고하거나 할 때 그런 주민표 같은 거죠.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주민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마이 넘버 카드라고 해서 한국에 같으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신고한 사람도 있고 신고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뉴스는요, 이거는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우프다라고 하죠. 그런 뉴스인데요. 나고야시의 나카쿠에 주차하고 있던 차에 마스크 20장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일 아침에 나고야시 나카트 마츠바라의 맨션에서 주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소유자인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운전석 쪽에 유리가 깨져 있어서 봤더니 그 운전사석 옆에 있는 그 조수석이죠. 조수석에 놓여있던 마스크 20장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14일 밤에 차를 세우고 또 15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자기 차에 갔더니 이렇게 깨져 있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는 차 안에는 현금이라든가 또 기증품은 물론이거니와 마스크도 그대로 둔 채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일본만 이런 건가요? 현금이나 기증품뿐만 아니라 마스크까지 차 안에 두고 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훔치겠다고 차를 깨가지고 가져갔다는 사실이 참 웃기고 슬픈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베 총리가 각 세대당 첫 마스크를 2장씩 주겠다, 배부하겠다라고 한 지 2주가 지나고 17일부터 도쿄 시내에서부터 이제 일률적으로 배부를 시작했는데요. 소요된 돈이 약 466억 엔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마스크가 배달된 개호 시설이라고 하죠. 한국으로 치면 돌봄 시설 같은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카나가와 현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토 씨는요, 14일에 시설에 도착한 첫 마스크 2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설 내 감염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이 첫 마스크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그런 시범 삼아 써보았는데 생각보다 두께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했지만, 다만 이게 비말을 막거나 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은 첫 마스크 위에다가 본인이 산 실리콘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서 같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당혹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쿄도 에도가구의 특별 양호 노인홈의 파트 종업원 토미다 씨는 마스크를 받은 것은 고맙지만 향후에 전 세대에 배포된 이 마스크 비용이 466억 원의 경비가 전만되는 것에 대해서는 토미다 씨는 마스크가 부족한 가정이나 시설도 있지만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러니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9일에 첫 마스크를 받은 카나가와 현의 40대 여성도 이 마스크가 좀 작고 실용성이 없다. 또 자기가 근무처가 보육원,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어린이집이겠죠? 여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있는데, 이 첫 마스크 하나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는 시판되는 부직포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죠, 그거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현의 30대 여성도 아동발달 지원 시설에 다니는 아들이 첫 마스크를 한 장 받아왔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또 작고 코에서 흘러내리고 불편하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은 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마스크가 됐던지 부직포 마스크가 됐던지 일단은 어디 나갈 때에는 진짜 마스크 쓰고 스스로가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10만 원이 정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그 관련된 영상도 여러분에게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케이니!